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 나당 전쟁의 최고 그 매서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서성 전투는 나당 전쟁 중에 675년 지금 연천군에서 벌어진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입니다. 신라군이 당군 4만 명을 물리친 전투라고 합니다. 단군 20만 명은 신라가 공격하려고 했고 임진강 방어선을 뚫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신라는 당연히 임진강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군이 여서성은 임진강 바로 뒤에 있는 성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말갈 출신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당군 20만 명을 이끌고 여서성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신라군이 이를 공격의 적을 격파했고 전마 3만 필 필적한 병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식 규례에 따르면 20만 명은 나당 전쟁에 가게 된 당군이 총 병력이었고 매서성 전투에 참여한 당군 병력 대략 4만 명 정도라고 했답니다. 어쨌건 군마가 3만 명이라는 기록을 볼 때 당군의 숫자가 20만까지는 아니라도 나당 전쟁 후반에 군성이 될 만큼 상당했음을 분명합니다. 매서성은 학자에 따라 몇준성이라고 합니다. 668년 보정왕이 항복하고 평양성 함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압박하는 이에 신라가 반발해 나당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반에 선문 전투 패배하여 신라의 후군이 고구려의 부흥군을 패망된 신라에게 화살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673년 신라는 임진강선을 중심으로 만드는 선을 만들고 방어선을 고치게 전선이 고쳐화됐습니다. 정나는 675년 계림도덕 총관 윤계가 지휘하는 침략군을 대대적으로 편성해 동시에 다발적으로 임진강선 돌파를 하였습니다. 윤계가 군사를 긁고 돌아가자 조선을 내려 이 근행을 한동 진무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여서성에 조단하여 했는데 이 근행에 시험에서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 675년 이후 윤계의 당군이 철중성을 공격해 신라군을 격파한 후 당나라를 돌아가고 이 은을 안동 진무대사로 삼고 매서성 주둔시키게 하였습니다. 신라군이 3차례에 걸쳐서 결전을 하였지만 모두 패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무왕이 당고종에게 사실을 보내 사실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675년 9월 서린계는 신라의 김풍원을 결제도로 앞세워 신라의 천성에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신라의 장수 무런백이 3만의 신라군을 이끌고 맞서 싸워 1,400명의 목을 베고 40척의 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말 1,000표를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선인계는 포위망을 뚫고 겨우 도망갔습니다. 이런 대참패의 당나라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4만의 병력을 매서성 일대에 주둔시켰습니다. 신라군은 포간산성을 출발해 매서성 근처의 조성리 산성, 소성리 도성 일대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건드리고 매서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병사가 그 공격을 패배시켜버렸습니다. 말 3만 필을 얻었으며 그 밖에 얻은 병장기도 많았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건드리고 매서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습격하여 폐주시키고 전마 3만 필을 얻었습니다. 그 나머지 병장도 얘가 남문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날 승리는 대승이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당나라 병사들은 3만 필의 말과 어마어마한 수의 병장이
장비들을 놔두고 인민가문의 칠중성으로 도망갔습니다. 배수성 근처에 말무덤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당나라 말들을 먹었다는 고정이 전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에 김여신의 아들 김원술이 참전하였습니다. 간혹 김원술 매수성 전투를 이끈 지휘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성 전투를 이끈 신라군 주력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김원술은 이미 전쟁에서 도망친 죄로 아버지 김유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만히서 쫓겨나 관계로 간직이 없이 그저 의형의 입장에서 참여했을 따름입니다. 김원술은 이 전투에서 연맹이 싸운 죄를 실천했지만 결국 복권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전투를 가르칠 때 삼국사에서는 싸우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매소성 전투에서는 우리 군대가 공격하여 쫓아버리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상을 공격했던 부대는 사실 보급을 담당했던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격퇴되니 당군이 물러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나라 병력의 기동 3만, 보병 7만의 분포로 인해 보급의 중요성을 보병 부대보다 더욱 중요했는데 이러한 부대가 싸우지 않고 퇴거했다는 것은 보급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의 승리만 아니라 당나라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소성 이후로도 당나라에 얼마 안 있어 석현성, 개풍군, 척천성으로 추정되는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제국의 경기도 북부 강원도 지역 부대에서 총 18번의 신라군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라 성조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즉 매소성 전투가 당나라 병력에 큰 타격을 준 전투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매소성의 패전을 당부는 신라 전선 남침이 또다시 임진강 근처에 맡겼습니다. 결국 침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당 전쟁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갈랐던 전투는 기볼포 전투입니다. 기볼포 전투에서도 22회에 걸친 크고 작은 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가 당나라의 병사가 18번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모두 이겨서 6,000명이 목을 베고 전마의 뇌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나당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어놨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갔으며 그 결과로 중전 조칭진 매소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당나라 서쪽의 토분이 그 서쪽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가르친령이 이끄는 토불군은 당군을 연이어 격파하였습니다. 이에 대신라 전선을 전방하던 이근영과 그의 부대가 청해로 이전 배치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신라는 방어를 강화하고 내부 사정을 정비할 시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소성 경기의 양주시의 안주산성과 남방동 상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1980년 역사편찬위원회 실직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기 인천군 청산면 대전지 선생이 매소성이 이토록 유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탄 둘레 670m, 넓이는 1960평방미터입니다. 이상 나당 전쟁의 핵심인 매소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작용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